일본군의 근거지였던 남해 외성. 남해 현감 손문욱은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을 대신해 남해를 다스렸던 것이다. 남해 현감 손문욱의 행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외성에 대한 기록본 손문욱은 나오지 않았다. 남해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해 현지라든지 한여성남이라든지 어떤 임난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손문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은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기록상. 예, 아무리 보더라도. 남해 향교를 찾았다. 혹시 여기에는 손문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 역대 남해 현감들의 명단을 찾아봤다. 선생하는 한교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선생하는 남해 고을원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기록이 없고 하전이란 말은 남해의 별칭인데 하전, 남해, 선생한, 난역, 무술, 이전권은 정류, 백난, 실기되고 원래 학설에는 몰라도 이 남한 일대 애구들이 임진왜란 때 들어가지고선 별로 그렇게 크게 이걸 보존하는 곳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추적을 하고 있지. 그 이후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됐죠. 1598년부터 260명의 남해 현감 명단. 일기의 군수가 자유하고 그다음에 현직 군수까지 기록된 선생한 어디에도 손문욱은 없었다. 그러나 손문욱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일본 말에 능통했던 그는 왜군 점령지 남해의 조선인을 잘 보호했고 그로 인해 나중엔 조선 조정에서 만호 벼슬까지 받은 것으로 난중잡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손문욱은 공신이 되었다. 절충장군 손문욱, 임진왜란 2등 공신이 된 것이다. 일본군 포로와 도요토미의 양자, 그리고 일본 장수와 남해 현감을 거쳐 조선의 만호와 2등 공신에 이르기까지 손문욱의 이 파란만장한 행적에는 대마도 왜군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일에 가려졌던 인물 손문욱. 이제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마도의 권력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에 기지구시를 했던 대마도. 당시 대마도 도주는 소요시토시. 그러나 실권자는 제2인자인 야나가와 시게노부였습니다. 손문욱은 바로 그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충복이었던 것이지요. 또 소요시토시의 장인은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이렇게 손문욱은 대마도 세력의 핵심부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로부터 조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손문욱이 어느 날 조선으로 귀순해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 나타나 대장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선이라고 하면 조선의 수군 가운데서도 엄선된 사람들만이 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손문욱, 즉 이순신과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손문욱이
느닷없이 최후의 해전 대장선에 동승을 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손문욱은 대체 어떻게 대장선에 탈 수가 있었으며 급기야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해 대장선의 지휘까지 맡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1598년 11월 19일) 아침, 이순신 대장선은 바로 이 바다 위에 있었다. 이제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일본군 주력 부대가 앞이 막힌 관음포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나오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서 전투는 더 치열해졌다. 활로를 뚫으려는 일본군과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조선군의 접전. 바로 그 현장에 손문욱이 이순신과 함께 있었다. 그는 어떻게 대장선에 탈 수 있었을까?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ちょうどこの頃大名たちは、慶尚道の南岸にですねずっと陣をしておりました。そして一番東側は、このウルサンですね、加藤清正がいてですね、それでこの、朝鮮の、この南海岸の一番西の方は全羅道になりますけれども、寸町にその小西行長がいたんです。そしてまあこう撤退するわけですけどね。 도요토미의 유언에 따라 조선 각지 일본군들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고니시군은 순천 외성에 고립되어 있었다. 조명연합군은 3개월에 걸쳐 이곳을 공격하고 있었고 변변한 반격도 없이 고니시군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니시군은 명나라와 강화 협상도 진행했다. 무사히 보내만 준다면 순천 외성을 넘겨주겠다고도 했다. 당시 이순신은 순천 앞바다를 막고 있었다. 해상 봉쇄였다. 이순신은 고니시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이들을 섬멸코자 했다. 순천 외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육군과 수군의 협공, 조명연합군 최대의 수륙 합동작전이었다. 그러나 전과는 지지부진했다. ところが劉帝はもう戦う気はなかったので、それでなんとか和議を結ぼうとしてた。そしてその中で小西行長が何としても帰りたいから帰るにしてくれということで劉帝に賄賂をや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まあ劉帝はこの兵は出したけれども攻めなかった。でそこで結局その作戦は失敗したということによって、この寸町の戦いというのは終わっちゃったんですが、ただ問題はこの寸町の城にですね小西行長たちがこういましてね、で海の方全部封鎖されたんですよ。ですから結局の、出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이순신은 싸우지 않으려는 명나라 지휘부에 대해 통탄했다. 이순신은 순천 왜군의 바닷길을 끊고자 했다. (11월 13일) 이순신은 다시 고니시군을 치기 위해 장도로 향했다. 10여 척의 적선을 깨뜨렸으나 적은 순천 외성으로 퇴각해버렸다. 이 무렵 고니시는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뇌물을 바치며 활로를 도모하고 있었다. 진린은 고니시의 뇌물을 사양하지 않았다. 마침내 명나라군 진영을 통해 일본군 연락병이 순천 외성을 빠져나갔다.